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감을 앞둔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아직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다 보니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전해드린 것처럼 쌍특검법 등 법안에 대해서 제2 요구안을 제거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오시자마자 저희가 속보가 나와서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금 전 3개 법안에 대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당장 이번 주에라도 재표결을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한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상했던 바이긴 하지만 좀 충격적입니다. 국민들의 여론 자체는 특히 쌍특검법 관련돼서,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돼서 최근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것을 다시 제거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곧 국회에서 제의가 이루어질 텐데 최선을 다해서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말씀대로 이탈표가 없게 된다면 이 법안은 폐기가 되겠죠. 네.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국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봐주시느냐의 문제인데요. 저 존경하는 김대식 의원님께서 지금 이탈표 없다라고 이제 단정하고 확언하셨는데 모르죠. 네,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돼서는 초창기에는 김건희 여사께서 대선 직전이나 직후에 도덕적 문제, 허위학력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식 사과하신 적도 있었는데 특검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위법한 내용들이고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다음에 명품법 수수 의혹 등의 사건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국정농단에 준하고 있는 인사 개입 그리고 그 선거 공천 개입 그리고 당무 개입까지 사건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들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특검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를 보면 60에서 70%의 국민들께서 안 되겠다, 특검법 꼭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특검법 도입에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본인이 당론과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명령한다면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들께서는 분명히 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번 제2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두 분과 이야기 나눈 것처럼 윤 대통령이 조금 전 쌍특검법 등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정치권에서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어쨌든 여당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서 격려 만찬을 갖게 됩니다. 연례적으로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좀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는 차원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빠진 것을 두고 참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독대를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부분 비롯해서 최근 어쨌든 당정 간 기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5년 근무해봤고 당에서 당직자로도 20여 년 근무를 해봐서 여러 형태의 정당들 그리고 여러 형태의 집권 세력들을 봐왔는데 저는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역대 본 적이 없는 상상 초월의 당정 관계다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아직 임기가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동훈 대표가 가야 할 길이 멀고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집권자로서 대한민국 이끌어가야 할 시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고 이렇게 상호 반목하는 이런 당정 관계는 국민들에게 불행입니다. 전 특히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4일 날 있었던 그 신임 지도부와 만찬 때 20분 먼저 가서 기다려고 독대를 요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속으로.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석자들은 대부분 20분, 30분 전에 갑니다.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의전에서의 결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빨리 가는데 20분 전에 가서 독대를 시간이 되면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상황을 라이브하게 알아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 집권 세력이라면 적어도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지 이렇게 두 분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탈부착의 정치 관계는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두 분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 할 얘기 있으면 정확하게 하시고 20분짜리 독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론에 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용산도 할 얘기 있으시면 한동훈 대표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관계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감정적 싸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이제 녹취가 공개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부끄럽고 한심하다라는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녹취 내용과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분의 관계에서 이어진 문제이기도 하지만 용산이 갖고 있는 통치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고 비서관 직무대행을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지시고 나서 보훈의 형태로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민간회사, 정부 투자기관에서 출자한 회사지만 상임감사, 연봉 3억이 넘습니다. 어떤 보도에 하면 3억 6천까지도 얘기하시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비서가 제공이 되고 차량이 제공되고 그렇게 의전을 받고 그리고 모든 낙하산 인사들이 꿈에 그리는 서울 근무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 근무를 피할 수 없는데 서울에 있는 민간 기업에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낙하산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임기가 끝나고 나와서 본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8월에 취업하셨다고 그러는데 7월 10일 날 통화를 하고 그리고 해당 기자는 7월 12일 날 이틀 후에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24일 전당대 직전에 원희룡 후보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동훈을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김대남이라는 분이 하셨던 발언 그대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용산에서 취업을 빌미로 전직 비서관 직무대행자에게 이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것이 용산이 주범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산이 주범이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대식 의원께서 서두에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중교사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쨌든 11월에 이 두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사법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관련해서 이번 검찰의 구형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각 당의 대응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예,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일단 기다린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하지만 두 사건 다 대단히 그 정치 검찰에 의해서 야당의 지도자를 죽이기 위한 그러한 기소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의 허위사실 공포 문제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포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의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단에 대한 의율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같이 근무했던 팀장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의율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의 법리적 적용에서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일 때 그 당시 김만배 씨와의 친분 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본인은 아무런 친분이 없다라고 개인적 친분에 대해서 표현하셨는데 검찰이 나중에 이렇게 판단합니다. 개인적 발언에 대한 판단, 친분의 유무는 둘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평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야당 대표에게는 이렇게 그분의 판단, 기억에 의유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그것을 불기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검찰의 검찰권이 굉장히 자기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정치 검찰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검찰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잘못된 기소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형을 2년 했다. 선거법에서 굉장히 큰 구형입니다. 보통 벌금형 정도나 아니면 금고형들이 구형이 되는데 이 문제는 검찰에서 이미 유죄 판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이상 2년 구형하자. 우리 검찰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보여주는 구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제 있었던 위증교사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그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시면서 이미 통화됐던 내용 검찰에서 일부 발췌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소를 했었는데 30분 통화 내용 전체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 30분 전체 통화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자기적으로 단 몇 줄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기소한 것인지 판단해 주실 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원도 다 들었기 때문에 저는 11월에 있을 두 개의 재판 결과가 전부 다 무죄가 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